신부가 도망간 결혼식장에서 신랑은 웃음을 잃은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잃어버린 기분이었다고 해요. 모두가 환호하며 박수를 치려던 순간 정보아의 부재와 한 통의 문자로 인해 예식장은 혼돈에 빠졌습니다. 나 그 사람에게 가요. 미안해요. 단 한 줄의 문장이 지역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겁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 가족들의 경악, 그리고 언론 기자들의 플래시가 마치 폭격처럼 쏟아졌습니다. 이지혁은 그 순간 눈앞이 아득해지며 숨이 막혔습니다. 사랑을 배신당한 충격보다 더 크게 다가온 건 앞으로 가족이 맞닥뜨려야 할 현실이었습니다. 이미 아버지 이상철은 퇴직 후 재취업 실패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있었고, 어머니 김다정은 내색은 안 했지만 경제적 부담에 마음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동생 이지환은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이수빈은 겉으론 씩씩하지만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었죠. 지혁은 결혼을 통해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려 했는데 눈앞에서 모든 게 무너진 겁니다. 결혼식장은 곧 파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보아의 가족조차 충격에 빠져 말을 잇지 못했고, 기자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신부가 왜 사라졌습니까? 사전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지혁은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결국 그는 리셉션 홀을 벗어나 홀로 뛰쳐나갔습니다. 이상철은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애써 웃음을 지으려 했지만 결국 술잔을 엎어버리며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아비가 맞나 아들을 이렇게 만들다니. 김다정은 그런 남편을 붙잡으며 울먹였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버티면 돼요. 우리 지역이 무너지면 안 되는데. 이지환은 충격 속에서도 형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혁은 이미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은 꺼져 있었고 지혁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순간 가족 모두는 이 결혼 파탄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곧 가족의 생존 문제로 이어질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지은호 역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청첩장을 건네받고 분노와 슬픔을 쏟아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라 더 괴로웠습니다. 앞으로 아는 척하지 말라던 말을 하고 돌아선 게 마지막이었는데 이렇게 결혼식이 무너져버리니 마음이 뒤엉켰습니다. 지혁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은호는 차마 마음을 다잡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를 미워했는데 왜 이렇게 걱정되는 거지? 박성재는 친구로서 충격과 배신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는 지혁의 어깨를 붙잡고 도대체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했어? 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이라며 한숨을 내쉬었지만 이미 지혁은 곁에 없었습니다. 성재는 술을 들이켜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은호도 괴로워하는데 지혁도 사라지고 이게 무슨 꼴이지. 그날 밤 지혁은 홀로 낡은 모텔에 몸을 숨겼습니다. 휴대폰을 꺼둔 채 가족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초라했고 내가 뭘 지킨다고 결혼까지 하려 했던 거지라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사랑을 원했던 게 아니라 가족의 삶을 안정시키려던 거였는데 이제는 빚과 오명만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집에서는 더 큰 문제가 터지고 있었습니다. 결혼이 성사되면 하늘건설과의 네트워크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친척과 이웃들은 이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철은 술 기운에 우린 이제 끝이야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다정은 가족들을 모아 안치고 우리가 버텨야 해. 지혁이가 돌아오면 우리 아무렇지 않게 맞아줘야 해. 라고 다독였지만 그 말조차 힘이 없었습니다. 은호는 지혁을 찾아 헤맸습니다. 카페를 닫고 거리를 걸으며 혹시라도 마주칠까 눈을 크게 떴지만 어디에도 지혁은 없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며 혹시 지혁 소식 들었어? 라고 묻기도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 모른다 뿐이었습니다. 은호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렇게 사라지는 건데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지혁의 잠수는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의 빚, 그리고 자신이 짊어진 책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의 사라짐은 이제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는 친구를 찾으려 애쓰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은호를 향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은호는 혼란 속에서 지역을 그리워했고 고성이는 여전히 은호를 향한 수상한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역의 부재 속에서 제각기 다른 불안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원망했고 누군가는 그를 그리워했으며 또 누군가는 그가 숨기고 있는 더 큰 비밀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결혼식의 파탄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 거대한 이야기의 새로운 서막이었고 이제 모든 인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결혼식 파탄 이후 이지혁은 도망치듯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러나 오래 숨어있지는 못했습니다. 성재와 이지환이 은호를 통해 들은 단서를 바탕으로 곧 그를 찾아냈고 술에 절은 채 여관방에 웅크리고 있는 지역을 붙잡았습니다. 형, 이제 집으로 가자. 혼자 있으면 더 무너져. 지환의 간절한 목소리와 성재의 단호한 설득에 결국 지역은 무너져 내린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간 김다정은 아들을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지혁아, 제발 다시는 이렇게 사라지지 마. 네가 없으면 우린 정말 끝장이야. 이상철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하다가 결국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더 든든했어야 했는데 네가 짐을 다 지게 해서 미안하다. 지혁은 말없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친 며칠 동안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사라지면 가족이 더 크게 흔들린다는 걸. 그날 밤 온 가족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식탁을 둘러앉았습니다. 수빈은 억지로라도 활기를 띠며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오빠, 예전보다 더 잘 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다정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고 지환은 마음을 다잡듯 수저를 들었습니다. 순간 집안에는 오랜만에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지만 지역의 마음은 여전히 편치 않았습니다. 파혼의 상처와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앞으로의 막막함이 여전히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은호는 평소처럼 카페를 열었습니다. 손님이 드문 오후 문 앞에 낯선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검은 모자를 눌러쓴 채 카페 안을 들여다보던 그는 은호와 눈이 마주치자 씩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예쁘네요. 혼자 일하시나 봐요. 저녁에 같이 술이나 한잔 할까요? 은호는 단호히 거절했지만 남자의 시선은 불편할 정도로 집요했습니다. 결국 은호가 목소리를 높이며 손님, 그만 나가주세요. 라고 했지만 남자는 카운터에 손을 짚으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냥 말 좀 붙였을 뿐인데. 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마침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외출했다가 우연히 카페 앞을 지나던 길이었습니다. 분위기를 눈치챈 지혁은 곧장 다가가 남자의 어깨를 붙잡으며 낮게 말했습니다. 나가시죠. 남자는 순간 기세를 꺾었지만 여전히 비아냥대며 자리를 떴습니다. 은호는 크게 숨을 몰아쉬며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지혁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은호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대답했습니다. 왜 하필 이런 일까지 겹치는 거죠? 나 참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네요. 지혁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혼자가 되면 정말 위험해져요. 은호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지혁을 바라봤습니다. 아직 마음속에는 결혼 소식으로 받은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방금 그가 보여준 단단한 모습은 미워하려 해도 쉽게 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혼자서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흔들리는 걸까? 끝내자고 다짐했는데 그녀는 지혁이 도와준 순간을 떠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한편 지혁 역시 방으로 돌아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아직도 은호 앞에서 흔들리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내 감정이 아니라 가족이야. 내가 또 도망치면 다 무너져. 그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카페 앞에서 마주한 그 낯선 남자의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스쳐간 일이 아닐 것 같은 불안이 스며들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은호는 다시 그 남자의 그림자를 느꼈습니다. 이번에는 카페가 아니라 집 앞이었습니다. 겁이 난 은호는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혹시 괜히 문제만 키우는 거 아닐까? 그러나 이 소식은 곧 지역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지역은 은호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마요. 내가 도와줄게요. 은호는 차갑게 말하려 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이젠 정말 아는 척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지역은 씁쓸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 할 때가 아닌 것 같네요. 이 사건은 단순히 스토커의 등장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남자의 태도와 집요한 시선은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은호를 노리고 있는 것 같았고, 그건 앞으로의 더 큰 비밀을 암시하는 복선처럼 보였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불안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상철은 퇴직금으로 갚아야 할 대출을 걱정하며 한숨을 쉬었고, 김다정은 아들을 지켜보며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지화는 형이 돌아온 덕분에 조금씩 활력을 되찾으려 했지만 그 또한 무언가 불길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수빈은 겉으로는 SNS에 웃는 사진을 올렸지만 속으로는 우리 가족 이대로 괜찮을까? 라며 불안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역은 홀로 생각했습니다. 결혼은 실패했지만 내 삶이 끝난 건 아니야. 가족도 은호도 내가 지켜야 할 게 아직 남아있어.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나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구나. 뭔가 더 큰 게 다가오고 있어. 낯선 남자의 등장, 무너진 결혼식, 흔들리는 관계들. 모든 게 새로운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고, 지역은 그 폭풍의 한가운데로 다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KBS 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8시에 방영됩니다. 오늘도 저의 예측 줄거리 내용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저와 함께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쳐봅시다. 감사합니다.